안녕하세요. 집바자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.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엄마표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까요? 그냥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습니다. 저는 아이보람을 다녔습니다. 그래서 지금에 와서 어떤 게 좋은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이제 며칠 전 영상에서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었는지 영상을 올렸습니다. 책 소개를 하면서요.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DVD를 보여주고 그리고 한 줄짜리 한 문장이 있는 책을 읽기 연습을 시키면서 계속 단계는 조금 높아졌겠지요. 두 줄짜리 하다가 세 문장짜리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하고 계속 하다가 1년 8개월 정도를 하고 아이보람이라는 곳을 갔습니다. 왜냐면 그런 학원이 있는지 몰랐는데요. 그렇게 계속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. 윗집 이 사람이 엄마가 영어 책을 들고 어디 가냐면 학원을 간다 그러더라고요. 야, 엄마가 이게 또 취미생활로 영어를 배우는구나 싶었는데, 그리고 그 집에 놀러를 가니까 DVD가 있고 그리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, 아이보람이라는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.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요. 언니 가면은 놀다 와요 뭐 이러더라고요. 근데 처음에 저도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, 근데 그 아이는 저랑 시작한 시기가 비슷했습니다. 저는 혼자서 한 지 1년 8개월, 그 윗집 엄마는 또 아이보람 다니면서 1년 8개월. 그런데 1년 8개월 됐을 때 나는 읽기도 같이 시작했지만 단계가 되게 낮은 책이었거든요. 그리고 우리 아이는 서로 영어로 말하는 시기였고, 근데 그 집 아이는 영어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책을 챕터북을 뭐 매직 트리 하우스 이런 이상 정도 되는 책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보람에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하니까 저렇게 챕터북도 들어가고 그러나 보다,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러다가 아이보람 상담도 갔는데요. 그 당시에 학원비가 14만 원이었어요.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14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예요. 근데 내가 또 엄마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와서 아이가 뭐 일주일간 어떻게 했다 서로 얘기하고 간대요. 그리고 상담 한번 갔다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. 그리고는 또 안 다니다가 결국 뭐 좀 1년 8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요. 그런데 다니니까 참 좋은 점이 뭐냐면요. 저는 엄마표 영어, 엄마표 공부시킨다고 사람을 안 만났잖아요. 그 위에 집 엄마랑 가끔씩 아침에 차 마시는 거 외에는 거의 사람을 잘 안 만났는데, 아이보람에 가면 제가 아침 9시 수업을 들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수다 떨고 오는 그런 기분보다 뭔가가 우리 아이 공부를 진행하는 거를 그 내용을 얘기하러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또 아가씨 때 꾸미고 뭐 화장하고 뭐 이런 걸 좋아했는데, 아이를 키우고 사람을 안 만나면서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. 근데 아이보람 갈 때는 있는 옷 없는 옷 막 꾸며서 아침 일찍 가서 또 갔다 오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. 왜냐면 또 우리 아이가 영어 읽기라든지 또 듣기라든지 잘 되어 있는 상태니까, 저는 6개월 정도 진행되는 반에 들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왠지 막 이게 일주일 동안 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속이 후련하고 뭐 그런 기분에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아이보람에서 진행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뭐 하면은 대부분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열심히 안 해서,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럼 그건 하지 말고 요것만 하세요 이렇게 양을 줄여줍니다. 저는 또 1년 8개월 동안 하다 간 엄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락하는 거 다 하고 내가 응용해서 또 집중도 깼던 것도 다 읽기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더 빡시게 했습니다. 학원에 다니시면요, 그 선생님이 하락하는 거 최대한 다 하십시오. 하고 더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, 최대한 우리 아이는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양을 줄여준다 좋은 게 아니에요. 나중에 어느 정도 과정이 지났을 때 절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아이보람 가면은 아침 일찍 그래 꾸며서 갔다가 1시간 끝나고, 또 우리 팀들은 팀워크가 좋았습니다. 그래서 끝나면은 가끔씩
점심도 먹고 오고 그러면 일주일간 이게 엄마표 영어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. 행복하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일주일 동안 엄마표로 집에 있다가 1시간 거리 갔다 왔을 때 스트레스가 엄청 풀렸습니다. 왜냐면 예쁘게 화장하고 가서 또 잠깐 엄마표 관련된 그런 이야기, 내가 만약에 이웃 아줌마들이랑 차를 마시러 갔다면 그냥 뭐 시어머니 이야기라든지 아이 키우는 이야기,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고 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고 또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. 쓸데없는 일을 안 한다 생각하니까. 그래 갔다 오면은 또 거기서 또 몇 달 지났을 때 무슨 단계가 들어가고 몇 달 지났을 때 책을 돌리면서 뭐가 들어가고 이런 기준이 정해지니까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걸 추가하기가 쉬웠습니다.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다 생각하면은 아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또 그거를 찾으면서도 이제 엄청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과정이 좀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. 그래서 또 우리 아이가 이제 듣기라든지 읽기라든지 어느 정도 단단하게 다지고 갔기 때문에 모든 걸 하면 흡수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이 보람 다녔는 게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. 그런데 저희 때는 3년 가정이었습니다. 지금은 5년 가정인 것 같아요. 어떤 분이 5년 가정 다 다니셨나요? 이렇게 질문을 봤을 때는 아마 지금은 5년 가정인 것 같습니다. 저희 때는 3년 가정이었는데 내가 DVD를 몇 달간 봤다. 그리고 하면서 이제 6개월 되는 가정에 들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가정은 2년 4개월 정도 다녔습니다. 그리고 저를 또 3년간 채워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걸로 아마 6개월 했는 것 같아요. 제 기억에는 그게 뭐 6개월인지 뭐 4개월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가서 미팅하고 그냥 사인 한번 받고 오고 내가 그냥 한 달 동안 하고 이래 갔는데 정확하게 다닌 거는 2년 4개월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은 또 이제 엄마표 영어라든지 또 가정에서는 엄마표 학원이라든지 수업료가 좀 비싼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아이 보람을 다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. 엄마표 가정으로 하는 가정집에서 하는 그런 엄마들 중에 아이를 고등학교 이상 보내고 또 아이가 또 고등학교를 좀 좋은 학교 다니고 있고 그런 곳에 다니시면 그 엄마는 되게 열정을 많이 투자를 해서 엄청 많은 열정을 넣어서 그 아이를 키운 거거든요.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고등학교까지 또 키웠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곳을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 그냥 그 원장님이 아이도 초등학생이고 이제 갓 중학생이고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고등학교 이상 뭐 대학까지 보내면 더 좋고요.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곳이 더 저렴합니다. 아이 보람 다니는 것보다는 다니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안 다니는 것보다는요 다니는 게 훨씬 덜 외로워요. 혼자서 할 때는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영어가 들리지 않고 뭐 말도 안 나오고 할 때는 이 방법이 맞을까 안 맞을까 엄청 불안하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임에 갔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. 그 모여도 또 그런 이야기만 할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DVD 싸게 파는 거 정보도 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책 정보도 알 수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엄마표 영어를 하고 계시다면 아이 보람 아니더라도 엄마표로 진행하는 찾아보면 구석구석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 고등학교 이상 고등학교도 조금 공부 좀 잘하는 학교 이상 그런 데 보내는 그런 이제 가정집에서 하는 그런 학원을 보내면은 돈도 조금 많이 절약될 것입니다. 아이 보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많이 높아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다닐 때 보니까 한 2년 정도만 해도 체인점을 다 내주더라고요. 그분들은 원장님이고 아이 보람을 하시지만 그렇게 아이를 케어해보고 엄마표로 어느 정도 성공했는 경험까지 못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도 또 확실한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이가
뭐 고등학교 이상 대학까지 보내는 그런 곳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. 그런 곳에 다니시길 바랍니다. 다니면은 확실히 덜 외롭고요. 한 몇 년을 더 유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. 또 이 과정에서는 어떤 걸 하고, 또 책에서는 또 어떤 걸 하고, 또 뭐 전자책으로는 어떻게 하고, 또 알려주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다니는 게 훨씬 어머니가 끝까지 유지하고,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어머니들이 질문 보면요. 1년 이상을 DVD만 뭐 보여준 사람도 있고, 1년 이상을 DVD 집중 듣기만 계속 하신 분도 계시고, 지금 좀 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, 이제 또 그까지 하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안 하신 분도 많더라고요. 근데 아마 다니면은 요 시기는 뭐 해야 되고, 뭐 시기는 뭐 해야 되고, 이제 좀 제시해주면은 숙제를 내주시니까 또 하면서 또 빠지지 않고 잘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중요한 건요. 그분들이 하락했을 때 그걸 최대한 어머니가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. 우리는 어제 캠핑 갔다 와서 못했고, 우리 아이는 안 하려고 해서 못했고, 그 핑계 대는 거예요. 나중에 그 아이가 엄마표 영어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나중에 지났을 때, 거기 다니고 해도 우리는 안 됐어. 그거는 엄마가 체계적으로 또 아이를 잘 못 끌었기 때문입니다. 이게 핑계 대지 마시고요.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. 다 하시고 거기다가 책을 집중 듣기 더 시키려고 노력하시고, 어떻게 해서든지 소리를 듣기 더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아이가 읽기 들어가는데 안 되면요, 파닉스 교재 따로 사서 빨리 어머니가 더 시키셔가지고 그것도 하면서 뭐 학원에서 제시하는 거 끝내고, 저는 이제 6개월 뒤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은 읽기 안 들어갔거든요. 근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문장 읽기를 시작 같이 했었잖아요. 저 혼자 할 때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베르사유 비얼즈, 뭐 아서 시리즈 뭐 할 때 그 모든 책은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니면서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었거든요. 저는 다니는 게 좋고, 그리고 거기서 제시하는 거는 무조건 다 따라가야 되고요. 더 추가해서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. 어머니,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.